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빅이슈 8월 29일 4시 21분이고요. 장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된 거는 올려드렸는데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조금 다시 급하게 방송을 좀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바꿔서 얘기를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오늘 뭐 흐름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그 포트에 들어갔던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수급은 어떻는지, 뭐 그런 걸 좀 말씀을 좀 해드릴 거고, 가장 오늘 핵심으로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주식을 하는 개인들의 입장, 그 다음에 제가 방송을 하는 목적, 뭐 그런 거였습니다. 어제 시청자분이 좀 글을 올려주신 것도 있었고, 그래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어제 신라젠의 연관 검색어가 자살이라는 거와 연관이 됐다라는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저희 보트 보면은 행복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좀 달아드렸습니다. 주식이라는 거 위험 상품 맞습니다. 그리고 관리한다 하더라도 정말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관리도 잘 안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절대 신용하시면 안 되고, 신용하실 분은 제 방송 보지도 말라고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뭐 범사에 감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저희 포트 그렇게 망가지지 않아서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었죠. 회사가 수익이 나기 때문에 뭐 대량의 뭐 시비를 발행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서 감사해야 된다. 라는 그런 청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은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뭐 재능 기부로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개인이 주식이라는 위험 상품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투자를 할 때에 정보의 제한적인 문제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실수 부분들을 좀 줄여주면서 뭐 수익을 좀 보전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위험 상품이라는 것을 접근할 때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일단은 그냥 하루에도 20% 가니까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버네, 하루에도 그 정도 나도 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천만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했다가 또 뭐 반토막이 나거나 그러면 반토막 났는데 다시 한번 뭐 되들어가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대출까지 받아서 5천만 원까지 늘리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라젠의 케이스죠. 16만원, 15만원, 뭐 12만원 이렇게 하다가 지금 만원도 안 되니까요. 자, 그게 사실은 위험 상품인 주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매 분기마다 실적을 갖다가 사전에 얘기를 드리고, 제가 IR을 통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뭐 민감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떨어졌는지 어땠는지, 뭐 별 문제가 없는지,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주가에 대한 훼손 가치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느끼시지는 못하겠지만 매 분기별로 해서 상폐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상폐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상장이 된 게 폐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 주식 수에 따라서 본질 가치 부분으로 해서 이제 뭐 n분의 1씩으로 이제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손실이 아주 크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주식이라는 거는 아주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뭐 10%, 20% 기대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건 요행입니다. 요행.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뭐 90년대 말,
그때의 그 실리콘밸리 쪽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았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뭐 MS도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있었고 뭐 많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큰 기업들에 있을 때에 대규모 투자들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쉽게 해가지고 뭐 한 1000개 정도에 되는 엄청난 기업들에 대해서 막 들어갔습니다. 뭐 반도체 관련주, 그다음 인터넷 관련주, 뭐 보안 관련주들 막 들어갔죠.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유니콘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지금 현재의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은 그게 보면은 몇 개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확률은 1에서 2%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책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분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 유니콘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계란 10개를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바구니에 10개를 갖다 나눠서 담는 겁니다. 그 중에서 9개는 깨지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쉽게 해서 처음에 1, 2년은 없다가 3년 뒤에 경쟁회사가 망하고 4년째에 어느 정도 순위 분기점 넘기고 그러다가 대규모 투자 받으면서 유통망 확보되고 기술이 경쟁력을 높여주면서 해외 진출하고 그러면서 7년차, 8년차에 크게 다국적인 기업들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또 한 번 더 뭐 발전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신사업들이 대박이 터지는지 아니면 했는데 망했다. 그러면 인수합병이 일어나고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계란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1, 2년인데 적자이고 회생 불가능하고 투자도 안 들어오고 돈도 벌 수 없는 그런 회사에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네 라면서 그 주식을 덜렁덜렁 쉽게 삽니다. 왜 HTS 보면은 막 오르고 있거든요. 뭐 5%도 오르고 6%도 오르고 지금 돈을 집어넣으면 내가 10%를 벌 수 있겠구나 라는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닥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쟁터라고 말씀드렸죠. 남의 돈을 뺏고 먹고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눈먼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쭉 올렸다가 확 빼버리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투자한 거에서 어느 정도 뭐 빼고 나면 한 3, 5%는 먹는 거고 빠진 사람들은 물려가지고 계속적으로 물려서 가는 거고 뭐 그런 바닥이 됩니다. 자, 그런데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이 방송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주식 투자 하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 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는데 좀 마음이 좀 여유롭거나 아니면 평안하지 못하시고 하루하루 내가 이거를 주식이 1% 2% 오르나 마나 계속 봐야 된다라고 조바심이 생기는 분들은 아예 보지를 마십시오. 보지를 마시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지 마시든지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내용을 올려드렸냐면은 여러분 HTS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보신다고 해도 수급에 영향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인생에 별로 좋은 것도 없습니다. 눈만 나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목 이상 없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종목별로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금일 RFHIC 조정 받았죠. 그 다음에 이동와이리스도 마이너스 2% 넘게 조정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쭉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분봉으로 보면 쭉 빠졌다가 화면이 전환이 안 됐네요.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어떻게 된다? 제일 마지막에 갑자기 점프를 해가지고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수급이 어떤 측면이 있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쭉 보시면은 갑자기 외국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뭐냐면 여러분이 본다고 해서 이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지금 현재의 그래서 주포가 기관에서 외국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했고 이틀 동안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포는 외국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금일은 기관이 소폭 뺀 거고요. 그렇죠? 개인 물량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RFHIC로 돌아가 볼게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RFHIC는
어제 외국하고 기관계가 동시 순매수를 했습니다. 물량도 적지 않았고요. 개인은 계속 빼고 있죠. 근데 오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 쪽하고 기관이 오늘도 계속 순매수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보험하고 연기금이 지금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더라도 오늘 기간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주포가 계속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들어왔죠. 그렇게 맞췄기 때문에 RFHIC는 0.6% 상승,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상승이 8월 7일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오늘 8월 29일이니까. 자, 그러면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그냥 잘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HTS 보고 여러분들 이거 오늘 오르나 내일 오르나,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 뭐 모레 내리고, 이게 여러분 삶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포트가 딱 정해지면 그냥 그거는 2개월이든 3개월이든 계속 담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HTS 딱 켜면 어떻게 된다? 왜 이렇게 오르지? 왜 이렇게 내리지? 기관들이 오늘은 뺐네? 내일은 어떡할까? 그게 여러분들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수익이 잘 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뭐 회장님이 갑자기 있다가 도망가지 않고, 그 다음에 공장에 불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아니면 해외 쪽에 수주가 계속적으로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또한 그게 금년의 매출은 어떻게 되고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20년에는 그러한 매출의 성장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만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이미 포트폴리오에, 투자 포트폴리오에 다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들은 걱정은 뭐가 있죠? 아침에 그냥 방송 보시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별 문제 없다 라고 하시면은 과감하게 HTS 접고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만 더 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여러분 삶의 1%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주식이 오르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정보력에 대한 갭도 있고, 또 하나는 분석 방법도 틀리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뛰어넘으려고 여기에다가 3년에서 5년을 갖다가 기회비용을 쌓는다. 또 하나는 경험을 익히기 위해서 여러 군데 투자를 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내 자산을 잃는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참 바보스러운 짓입니다. 바보스러운 짓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뭐 오늘 하루 잘 맞고 내일 하루 잘 맞는다, 안 맞는다, 그거는 요행이지 투자에 대한 정석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요약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이노와이러스 2% 빠지고 막 이렇게 기분 안 좋네.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장 마감하면 플러스로 돼 있죠. 예. 제가 본다고, 아니면 여러분이 본다고 해서 이게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 포인트만 아침에 장전 전망에 계속적으로 제가 아침마다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뭐다? 오늘 포인트는 뭐다? 다만 삼성 판결 관련돼서 내동매매 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5G 관련돼서 개별 종목 이슈 때문에 문제될 사항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HFR 관련돼서 제가 나쁜 거 없다, 20년은 좋다 라고 올려드린 거고, 그 외에 다른 리포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잘하시면 운동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책을 잘 읽거나 아니면은 뭐 글을 잘 쓴다 라고 하시면 그 관련되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디자이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잘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장사에 소질이 있다 그러면 고객님들한테 장사 잘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 끝나셨을 때 그럴 때 한 번씩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별 문제 없구나. 그러면 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바이오 쪽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많이 달라는 분도 있는데, 가장 어려운 바이오가 어려운 건 뭐냐면, 공부를 해도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그 실험 자체를 데이터를 제가 까디빌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셀리버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 기술이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옛날에 다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된다?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대표님이 원래에 계약하기로 했던 4월 달에 계약했던 거 뭐 계속 연기되는 것들 아니면은 뭐 그런 거지. 그 안에서 연구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 동물 실험에 대한 결과를 제가 까디빌 수가 없습니다. 까디빌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성 있는 데이터나 방송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100% 미트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더 확실한 종목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더 안정성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하실 때 철저한 종목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 두 번째는 투자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미트가 되지 않거나 충족되지 않으면 투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결론 말씀드리면 주식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투자는 자제하시고요. 신용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이 종목 좋다라고 솔깃해가지고 절대 사지 마십시오. 그건 분석 안 된 거고 그건 투기입니다. 자, 어제에 올려주셨던 분의 마음이 어제 제가 조금 저녁에 생각을 좀 다시 하게끔 좀 일깨워 준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됐던 것도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삶을 해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투자를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금액 투자하지 마시고, 주식 좀 투자했으면 부동산에 그때 말씀드렸죠. 한 3개월 전에도 부동산도 조금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쪽 투자할 거 있으면 그것도 안정적으로 조금 수익이 좀 낮다 하더라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다각적인 시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가족과 삶의 행복이 계속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